여러분, 혹시 남중국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입니다. 중국은 이 바다를 자국의 매해라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확장해왔고 2025년 초 중국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완전 봉쇄 작전을 선포한 겁니다. 필리핀 해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죠. 그들의 주력 함정은 이미 수십 년 전 미국에서 퇴역한 낡은 군함들이었고 중국 해군과 해경의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필리핀에게는 단 한 척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최신 호위함 호세 리자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함정이 남중국해의 먹구름 속에서 벌인 처절한 사투의 기록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새벽 5시 30분 스프레틀리 군도 동쪽해요. 수평선 너머로 겨우 붉은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시각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위를 가르며 북동쪽으로 항해 중이던 호세 리자람의 함교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함장 카를로스 산토스 중령은 레이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6살의 베테랑 해군 장교였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화면 위에는 12개의 광점이 부채꼴 대형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의 대형 순시선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배수량은 5,000톤이 넘었고 선체에는 물대포와 원격 조종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해경 소속이지만 사실상 준 군사 조직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 뒤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곳에 더 많은 배들이 도사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산토스 중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함장 라미레즈 소령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적 함대가 현재 속력으로 접근 중이며 40분 내에 시계 범위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떨림이 섞여 있었죠. 산토스 중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함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평선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너머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세 리자람은 길이 115m, 배수량 3,200톤급의 현대식 호위함이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조선 기술과 무기 체계가 집약된 걸작이었죠. 함수에는 오토멜라라 76mm 함포가 위용을 자랑했고 함체 중앙에는 SSM-700K 해성 배합미사일 발사관이 양연에 각각 4발씩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함정의 진가는 수중에 있었습니다. 선체 하부에 장착된 한국산 구경변환 소나체계는 동급 함정 중 최고 수준의 탐지 능력을 자랑했죠. 수중 30km 이내에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나실에서 급한 목소리가 함교로 전해졌습니다. 소나 담당 호르의 크루즈 상사는 헤드폰을 귀에 밀착시킨 채 화면에 나타난 신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화면 좌측 하단 방위 210도 지점에서 미세한 주파수 변화가 감지되었던 겁니다. 능동 소나를 한 번 더 쏴보았습니다. 음파가 바닷속으로 퍼져나가고 23초 후 명확한 반향음이 돌아왔습니다. 거리 35,000m, 수심 180m 지점에 길이 70m급의 물체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크루즈 상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킬로급 디젤 잠수함 수출형 모델로 추정되는 물체였죠. 어뢰발사관 6개를 갖추고 있으며 이 해역에서 무음 항해를 하고 있다는 건 단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호위함을 노리고 있다는 것. 크루즈 상사는 즉각 함교로 보고했습니다. 수중 접촉, 적성 잠수함으로 판단된다고 말입니다. 산토스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수상에서는 12척의 해경선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수중에서는 잠수함이 호실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즉시 전투 배치를 명령했습니다. 함내 곳곳에서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조원들이 각자의 전투 위치로 뛰어갔죠.
한푸실에서는 포수들이 조준장치를 점검했고 미사일 발사 통제실에서는 사격 통제 장교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엔진실의 기관사들은 터빈의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이 포효하기 시작했고 프로펠러 날개가 바닷물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함정을 밀어냈습니다. 호세 리자람의 속력이 15노트에서 28노트까지 치솟. 하지만 함정이 빨라질수록 수중 소음도 커졌습니다. 잠수함에게는 표적을 포착하기 더 쉬운 조건이 되는 것이었죠. 산토스 중령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속력을 줄이면 수상의 해경선들에게 포위당할 것이고 속력을 유지하면 잠수함의 어뢰에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잠작전을 먼저 수행하기로 한 겁니다. 한미의 청상어 어뢰 발사관으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K783 청상어 어뢰.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경어뢰로 직경 324mm에 길이 2.9m, 중량 280kg의 정밀 유도 무기였습니다. 한도에는 60kg의 고성능 폭약이 장전되어 있었고 최대 속력은 45노트, 유효 사거리는 2만 m에 달했습니다. 어뢰실의 병사들이 발사관 덮개를 열었습니다. 유압장치가 쉬익 소리를 내며 작동했고 어뢰가 발사 위치로 장전되었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발사! 압축 공기가 폭발하듯 방출되며 어뢰를 함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청상어 어뢰는 물속으로 미끄러지듯 진입했고 즉시 자체 추진 모터를 점화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초당 100회전 이상으로 돌기 시작했고 어뢰는 수중을 가르며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뢰 내부의 능동 소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주파 음파를 쏘아내며 앞쪽 수역을 스캔했고 반사파를 분석하며 목표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정했습니다. 정교한 유도 알고리즘이 방향타를 조종하며 어뢰의 궤적을 미세하게 조정했죠. 30초가 흘렀습니다. 어뢰는 이미 2만 m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속력이 45노트까지 치솟았고 선체를 감싼 캐비테이션 기포들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측에서도 어뢰를 감지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소나실에서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함장은 즉각 회피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잠수함이 급선회를 시작했고 디코이를 발사했습니다. 음향 기만 장치가 물속에서 폭발하며 강력한 소음을 발생시켰죠. 하지만 청상어 어뢰는 속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어뢰의 심호 처리 장치는 디코이와 실제 표적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어뢰는 잠시 궤적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본래의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거리가 5,000m로 좁혀졌습니다. 4,000m, 3,000m. 잠수함은 필사적으로 심도를 낮추려 했습니다. 비상자망을 시도했고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급속 주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뢰의 근접 신관이 작동했습니다. 표적과의 거리가 5m 이내로 좁혀지자 60kg의 고폭탄두가 폭발했습니다. 수중에서 거대한 화염구가 팽창했습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물 분자들이 압축되며 어마어마한 압력을 발생시켰죠. 잠수함의 외피 장갑이 찢어졌고 내부 격실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호세 리자람의 소나실에서는 폭발음이 또렷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크루즈 상사가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굉음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곧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듯 찢어지는 소리, 격실이 붕괴되는 소리, 그리고 고압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잠수함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쌍안경을 들어 수평선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그의 시야에 검은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수함의 세일이 물 위로 솟아올랐고 곧이어 선체 전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잠수함의 선체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함교 해치가 열렸고 승조원들이 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죠. 중국의 최신의 잠수함이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토스 중령은 안도의 한숨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수상의 해경선들이 더욱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수함이 공격당한 것을 목격했고 이제 분노에 찬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2만 미터로 좁혀졌습니다. 15,000미터. 해경선들의 선수에서 하얀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그들이 최대 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산토스 중령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미사일 발사 버튼 위로 산토스 중령의 손가락이 붉은 안전덮개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관자놀이에서 혈관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었죠. 중국 해경선을 향해 대함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12개의 광점이 부채꼴 대형을 유지한 채 10,000m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포위에서 격침시키거나 납포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산토스 중령은 안전덮개를 열었습니다. 체각. 작은 소리가 고요한 함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함장 라미레즈를 돌아보았습니다. 라미레즈 소령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이었습니다. 산토스 중령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함교 아래 무기 통제실에서는 즉시 시퀀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가 목표물의 좌표를 계산했고 우선순위를 분석했습니다. 12척의 해경선 중 가장 위협적인 표적, 가장 큰 배수량을 가진 선도함정이 1차 목표로 지정되었습니다. 함체 중앙부의 미사일 발사관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실린더가 쉬익 소리를 내며 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각도가 75도까지 올라갔고 방위각이 자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발사관 내부에서는 SSM-700K 해성미사일이 점화 대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길이 4.2m, 직경 350mm의 날렵한 회색 동체였습니다. 중량은 670kg이었고 그중 250kg이 고폭 방관통 탄두였습니다. 함정의 수선 아래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무기였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점화. 미사일 후방에 고체 연료 부스터가 불을 뿜었습니다. 순간적으로 15톤의 추력이 발생했고 거대한 화염과 백색 연기가 발사관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판이 진동했고 함교의 창문이 벌컥거렸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초속 100m가 넘는 속도로 수직 상승했고 고도 300m에 도달하자 자세 제어 노즐이 작동하며 궤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고 줄 추진 로켓 모터가 점화되었습니다. 터보제트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해 폭발시키며 뒤로 내뿜었습니다. 추력이 4kN까지 치솟았고 미사일은 마하 0.8의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미사일 선단부의 능동 레이더 시커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X밴드 주파수로 전방을 스캔했고 반사파를 분석하며 목표물을 탐색했습니다. 15초가 지나자 명확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방위 345도, 거리 8,600m 지점에 대형 금속물체가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 5,000톤급 순시선 하이징 315였습니다. 미사일의 유도 컴퓨터가 최종 궤적을 계산했습니다. 날개 끝에 작은 조종면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비행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 대기 밀도, 지구자전의 코리올리 효과까지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며 목표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이징 315의 함교에서는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더 담당 병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속 접근하는 물체가 포착되었다고 외쳤죠.
함장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수평선 위로 하얀 연기 궤적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함장은 즉각 회피 이동을 명령했습니다. 키를 좌연으로 최대한 꺾으라고 소리쳤고 엔진 출력을 전속으로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5,000톤급 선박이 방향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해성미사일은 목표물로부터 1000m 지점에서 고도를 급강화시켰습니다. 시스키밍, 즉 해수면 바로 위 3m 높이로 내려와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전술이었습니다. 파도의 물보라를 뚫고 날아가는 회색 그림자는 이제 육안으로도 포착이 불가능했습니다. 500m, 300m, 100m. 미사일의 근접 신관이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레이저 고도계가 목표물과의 거리를 측정했고 최적의 관통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50m 지점에서 미사일이 마지막 기동을 했습니다. 선체를 향해 15도 각도로 상승하며 수선 바로 아래를 노렸습니다. 함정의 가장 취약한 부분, 격벽이 얇고 중요한 기관이 밀집된 곳이었죠. 충돌 0.53초 전 탄두의 지연 신관이 세팅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성미사일은 하이징 315의 선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강철 외판이 종이처럼 찢어졌습니다. 670kg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마하 0.8의 속도로 충돌한 순간 물리법칙이 지배했습니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구겨졌고 용접 부위가 튕겨나갔으며 격벽이 무너졌습니다. 미사일은 선체 내부 4m 깊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250kg의 RHO 고폭약이 점화되었습니다. 화학결합이 끊어지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고 폭갱 속도 7,500m 매초의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폭발의 중심부는 순간적으로 3,000도를 넘는 온도에 도달했고 모든 것을 증발시켰습니다. 선체 내부의 격실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철제 벽이 날아갔고 파이프가 터졌으며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폭발의 화염구가 복도를 따라 질주하며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엔진실이 직격을 받았습니다. 디젤 엔진의 연료 탱크가 폭발했고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함정 전체가 들썩였고 용골이 휘어졌습니다. 중앙부가 위로 볼록하게 솟아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하이징 315는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파열된 선체에서 하늘로 치솟았고 배는 서서히 우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이 파공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격실 하나하나가 침수되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승조원들이 비명을 질렀고 화재 진압을 시도했지만 소방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계통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이었죠. 호세 리자람의 함교에서는 쌍안경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안도감, 죄책감, 그리고 공포였습니다. 그는 방금 중국 선박을 격침시켰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해경 소속이었지만 그 안에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나머지 11척의 해경선들이 여전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 함정이 불타는 것을 목격하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빠르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죠. 산토스 중령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2차 발사 준비. 미사일 통제실에서는 두 번째 해성미사일이 발사관에 장전되었습니다. 유압장치가 다시 발사관을 세웠고 목표물이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좌연에서 접근하는 4,000톤급 순시선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점화. 두 번째 미사일이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3분 후 두 번째 폭발음이 수평선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해군이 감히 먼저 공격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정확하고 치명적인 대한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무전기에서는 중국어로 된 급박한 교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수하라는 명령, 지원을 요청하는 외침, 부상자 보고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함대 지휘함인 하이징 8호의 함장이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전술적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함정들에게 공격 대응을 유지하라고 명령했고 선수의 37mm 기관포를 발사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왜냐하면 호세 리잘함에는 아직 6발의 해성미사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토스 중령은 레이더 화면에서 하이징 8호를 주시했습니다. 가장 큰 함정이었고 가장 위협적인 무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가 함대의 지휘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미사일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함수의 76mm 오토멜라라 한 포에도 사격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탈리아제 속사포로 분당 12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포탑이 자동으로 회전하며 목표물을 조준했고 급탄 장치가 작동하며 포탄을 장정했습니다. 세 번째 해성 미사일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한 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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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포구에서 화염이 연속으로 터져 나왔고 76mm 고폭탄이 초속 925m로 날아갔습니다. 각 포탄의 중량은 6kg이었고 최대 사거리는 16,000m에 달했습니다. 포탄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쇳소리가 들렸고 공기가 찢어졌습니다. 7초 후 첫 번째 포탄이 하이징 8호 근처 수면에 떨어졌습니다. 물기둥이 치솟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두 번째 포탄은 더 가까웠습니다. 세 번째는 선체 상부 구조물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함교 바로 아래 갑판에 직격탄이 떨어졌고 6kg의 폭약이 터졌습니다. 갑판 철판이 뚫렸고 내부로 파편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부러져 떨어졌고 통신 장비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징 8호는 통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지휘함이 기능을 잃은 순간 중국 함대 전체의 조직력이 무너졌습니다. 각 함정들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했고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세 번째 해성 미사일이 하이징 8호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물은 이미 피해를 입어 기동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회피가 불가능했죠. 미사일은 정확하게 함수 부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선수 부분의 연료 탱크가 유폭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톤의 디젤 연료가 한꺼번에 점화되며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렌지색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이징 8호는 선수부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중국 해경선들은 마침내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방향을 돌렸고 최대 속력으로 북쪽을 향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 리자람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승조원들에게 전투대기 태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지만 더 이상의 공격은 중단시켰습니다. 함교는 고요했습니다. 승조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단 한 척의 호위함이 중국의 대규모 함대를 격퇴시킨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천천히 함장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라미레즈 부함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오전 9시 40분. 전투가 끝난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 호세 리자람은 여전히 스프레틀리 군도 동쪽 해역을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정 주변의 바다는 섬뜩한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바람을 타고 화약과 타는 금속의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함장석에 앉아 미성통신기를 통해 마닐라 해공본부와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중국 잠수함 1척 무력화, 해경선 3척 격침, 나머지는 북쪽으로 철수했다고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산토스 중령에게 즉각 귀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팔라완 섬 푸에르토 프린세사 해군기지로 최대 속력으로 복귀하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잘 견뎌냈다고. 필리핀 해군의 자랑이라고 말입니다. 산토스 중령은 통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항해사에게 침로를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위 180도 남쪽으로 향하라고 했습니다. 호세 리자람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키가 돌아가고 러더가 물살을 가르며 한미를 밀어냈습니다. 함정은 거대한 호를 그리며 남쪽을 향했고 속력을 25노트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소나실의 크루즈 상사는 여전히 헤드폰을 귀에 밀착시킨 채 수중음향을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경험 많은 소나 수병의 직감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통 해전이 벌어진 후에는 수중소음이 복잡하게 섞입니다. 침몰하는 선박의 격실이 무너지는 소리, 파편이 가라앉는 소리, 구조작업을 위한 선박들의 스크류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크루즈 상사는 능동 소나를 한 번 더 가동했습니다. 음파가 물속으로 퍼져나갔고 사방으로 반사되어 돌아왔습니다. 화면에는 침몰한 선박의 잔해들이 점으로 표시되었고 해저 지형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방위 320도 지점에 미세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너무 약해서 거의 배경소음에 묻힐 뻔했지만 크루즈 상사의 훈련된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신호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주파수 대역을 조정하고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진동이었습니다. 약 7Hz의 저주파 진동이 3초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크루즈 상사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잠수함의 엔진 소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은밀 항해를 하고 있는 잠수함의 저소음 추진 장치 소리였습니다. 그는 즉각 함교로 보고했습니다. 수중 접촉, 추정거리 4만 미터, 심도 200미터, 저속 항해 중이라고 말입니다. 산토스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앞서 격침당한 잠수함이 미끼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증원병력이 이미 도착한 것일까요? 산토스 중령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호세 리자람에는 청상어 어뢰가 단 2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발은 이미 발사했고 재장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소나실에서 다시 급박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적 잠수함이 어뢰 발사관을 개방했다는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압 변화로 확인되었고 발사 준비 단계로 추정된다고 했죠. 함교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즉각 비상 회피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기관실에 전속 전진 명령이 하달되었고 가스터빈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회전했습니다. 함정이 급가속하며 선수가 물 위로 들어 올려졌고 프로펠러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바다를 휘저었습니다. 조타수는 키를 좌이언으로 최대한 꺾었습니다. 호세 리자람은 급격한 선회를 시작했고 배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함교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고 승조원들은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중에서 중국 잠수함은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위샹 산형 중어뢰였습니다. 러시아의 T-92 어뢰를 기반으로 중국이 개발한 무기로 직경 530mm의 길이 7.3m, 중량은 1,800kg에 달했습니다. 탄두에는 300kg의 고폭력이 장전되어 있었고 최대 속력은 50노트, 유효 사거리는 5만 m에 달했습니다. 청상어 어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괴물이었습니다. 어뢰는 발사관을 빠져나오자마자 자체 추진 모터를 점화했습니다. 전기 배터리 구동 방식이었기 때문에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선 유도 방식으로 잠수함과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었고 잠수함의 소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목표물을 추적했습니다. 크루즈 상사는 헤드폰을 통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프로펠러 회전음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속력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뢰와 호세 리자람 사이의 거리는 35,000m였습니다. 어뢰의 속력이 50노트라면 약 20분 후면 도달할 거리였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모든 대잠 전술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디코이를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발사관에서 음향 기만 장치가 물속으로 투하되었고 강력한 소음을 발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호세 리자람의 스크릴 소리를 모방한 신호를 내보내며 어뢰를 속이려는 시도였죠. 두 번째로 지그재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함정은 30초마다 방향을 바꾸며 예측 불가능한 항로를 그렸습니다. 어뢰의 유도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잠 로켓을 준비했습니다. 함수에 장착된 K333 청상어 로켓 추진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잠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사거리는 8,000m였고 탄두에는 경어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켓의 사거리는 8,000m인데 적 잠수함과의 거리는 4만 m였습니다. 5배나 먼 거리였죠. 로켓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남은 청상어 어뢰를 발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 잠수함은 거리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호세 리자람이 어뢰를 발사하면 그 순간 정확한 위치가 노출될 것이고 적의 어뢰가 더욱 정밀하게 유도될 것이었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격하면 위치가 노출되고 공격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차피 적의 어뢰는 이미 발사되었습니다. 위치는 이미 노출된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차라리 적 잠수함을 격침시켜서 유선 유도를 끊는 편이 나았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어뢰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한미의 발사관에서 마지막 남은 청상어 어뢰가 물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했고 능동 소나가 작동하며 목표물을 탐색했습니다. 두 개의 어뢰가 이제 바닷속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청상어 어뢰는 4만 m 거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속력은 45노트였고 도달 시간은 약 20분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위샹 산형 어뢰도 비슷한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크루즈 상사는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추적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아군 어뢰의 위치가 표시되었고 오른쪽 화면에는 적 어뢰의 접근 경로가 그려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청상어 어뢰는 2만 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절반 정도 왔습니다.
소나 신호는 여전히 명확했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어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15,000m 지점까지 접근한 상태였습니다. 디코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지만 완전히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뢰는 잠시 방향을 잃었다가 다시 호세리자람을 포착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청상어 어뢰가 1만 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적의 어뢰는 8,000m 지점까지 왔습니다. 함교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승조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화면만 바라고 왔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떨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8분이 지났습니다. 청상어 어뢰가 적 잠수함으로부터 5,000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어뢰는 호세리자람으로부터 5,000m 지점까지 정확히 같은 거리였습니다. 이제 승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목표물에 도달할 것인가? 청상어 어뢰는 마지막 스퍼트를 시작했습니다. 속력을 48노트까지 끌어올렸고 소나핑을 더욱 촘촘하게 발사하며 정밀 유도에 들어갔습니다. 4,000m, 3,000m, 2,000m. 중국 잠수함은 어뢰를 감지했습니다. 함장은 비상침도 변경을 명령했고 잠수함은 급격히 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쏟아부었고 선수를 아래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청상어 어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차원 추적 알고리즘이 목표물의 심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산했고 방향타를 조정하며 하강 각도를 맞췄습니다. 1000m, 500m, 200m. 근접 신관이 작동했습니다. 청상어 어뢰가 중국 잠수함의 선체 중앙부에 명중했습니다. 60kg의 폭약이 폭발했고 내압 선체가 찢어졌습니다. 바닷물이 격실로 쏟아져 들어왔고 승조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리고 정확히 같은 순간 호세 리자람을 향해 날아오던 위샹 산형 어뢰도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거리 300m, 200m, 100m. 산토스 중령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50m, 30m, 20m. 크루즈 상사는 헤드폰을 통해 어뢰의 프로펠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고주파 윙윙거림이 빗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함교의 모든 승조원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충격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10m, 5m.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뢰의 소리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크루즈 상사는 황급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뢰의 궤적이 호세 리자람의 선체에서 벗어나 좌현 30m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디코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사했던 음향 기만 장치가 제 역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어뢰는 최종 단계에서 호세 리자람 대신 디코이를 선택했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3초 후 좌현 30m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300kg의 폭약이 수중에서 터지며 엄청난 충격파를 발생시켰고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벽이 함정 쪽으로 밀려왔고 갑판을 덮쳤습니다. 호세 리자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함체가 우연으로 크게 기울었고 승조원들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계기판에서 불꽃이 튀었고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선체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금소금이 들렸지만 다행히 선체에 파공은 없었습니다. 직격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산토스 중령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넘어지면서
난간에 부딪힌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기관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엔진은 정상 작동 중이며 추진 계통에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함포와 미사일 시스템도 작동 가능 상태였고 소나와 레이더도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가까스로,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분명히 살아남았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적 잠수함의 상태는 어떤가고 말입니다. 크루즈 상사는 소나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적 잠수함이 있던 위치에서는 복잡한 신호들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격실이 붕괴되는 소리,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심도 200m에서 300m로, 400m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더 이상 부상할 수 없었고 해저를 향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5분 후 소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잠수함이 700m 심도의 해저에 가라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명령을 외쳤습니다. 전력 회피 기동, 체프 전탄 발사, 근접 방어 시스템 자동 모드 전환. 함정이 급격하게 우현으로 선회했습니다. 키가 최대로 꺾였고 엔진 출력이 비상 출력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스터빈이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고 선체 전체가 삐걱거렸습니다. 동시에 체프 발사기가 작동했습니다. 함체 곳곳에서 은박 조각들이 하늘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수백만 개의 작은 금속 조각들이 공중에 퍼지며 레이더 반사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사일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죠. 함교의 모든 눈이 북쪽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4개의 하얀 섬광이 치솟는 것을. 영예의 미사일들이었습니다. 거대한 화염 기둥을 남기며 하늘로 솟아올랐고 포물선을 그리며 호세 리자람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초. 미사일들이 고도를 낮췄습니다. 해수면 위 10m 높이로 내려와 물보라를 일으키며 날아왔습니다. 마하 3의 속도였기에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공기가 찢어지는 폭음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200톤급 호위함 단 한 척이 7500톤급 최신의 구축함을 격침시킨 것입니다. 산토스 중령은 쌍안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라미레즈 부함장이 물었습니다. 함장님, 또 한 척이 남았습니다. 항저우함이 여전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토스 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제 철수할 거야.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항저우함은 동류함정이 격침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최대 속력으로 북쪽을 향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철수했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틀 후 팔라완 섬 푸에르토 프린세사 해군기지. 호세 리자람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선체는 곳곳이 찌그러져 있었고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으며 갑판 일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정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며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부두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필리핀 해군 장병들, 정부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호세 리자람의 승조원들이 내리자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산토스 중령이 갑판에 섰을 때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필리핀의 자랑이고 해군의 전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은 진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토스 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 함정이 해낸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이 함정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는 함체를 쓰다듬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무기체계, 한국의 소나와 미사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첫 전투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의 말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호위함이 중국 해군을 격퇴한 역사적인 해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대한민국 서울 국회의사당 국방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남중국해 해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의 호세 리자람은 우리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위함입니다. 이 함정 한 척이 중국 잠수함 2척, 해경선 3척, 그리고 최신의 구축함 1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실전에서 완벽하게 입증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 호위함 도입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해전 이후 한국 방산의 위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회의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가 세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남중국해 어딘가에서 호세 리자람은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교에는 산토스 중령이 서 있고 그의 눈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다는 고요하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나 긴장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함정은 세계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함정.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의 작은 나라들이 이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거대한 이웃나라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그 희망의 이름은 K-디펜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었습니다. 필리핀 호세 리자람은 오늘도 남중국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에 탑재된 대한민국의 기술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